안녕하세요. 대군입니다. 8월 12일 이후 지금 24 일이니까 12일 전에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요때 찍었네요. 요때 얘기했던 주제가 큰 박스 행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후 뭐 계속 박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동안은 큰 박스라고 제가 12 일로 찍었을 건데 요때 내려오는 게 조정 파동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요때. 요 당시에. 그죠? 이게 조정이다. 이게 올라가면 조정이니까 경우의 수는 이것만큼 한 번 더 빠져서 복합 조정이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가서 한 번 더 올라가든가 복합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조정 파동일 거다. 아 최대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 세 가지에 이 초크를 안 시킨다 그러면 1, 2, 1, 2, 3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린다. 가능성은 열리는데 그때 생각해서 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됐든 큰 박스로 갈 가능성이 높고 큰 박스라는 거는 이 전체 파동에 대한 이 전체 파동에 대한 이 조정 이후 여기서는 그때 엔캐리 청산 이후 어떤 증시의 어떤 엄청난 악재 4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뭐 엄청난 악재로 인해서 같이 빠졌던 거라 증시가 회복할 때 그대로 똑같이 회복을 했던 거고 근데 물론 증시가 회복하지 않았다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였지만 어떻게 됐든 조정으로 빠졌던 파동이 올라가는 게 조정으로 올라갔고 내려온 것도 조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농이 유리하다 했던 거고 '한 번 더 빠질 거 염두에 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큰 박스로 움직일 거다. 여기서 바로 비비다 한번 올라갈지 내렸다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한 번 더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내려오서 이렇게 좀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악은 이것만큼 올라가더라도 이것만큼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열어놔야 되는 건 맞다. 이 조정만큼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열어놔야 된다.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 올해는 아마 전고점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야. 올해 넘기기 쉽지 않고 빠르면 내년 초 또는 내년 가을, 겨울 내년에니까 25 년에 무조건 상승을 할 거니까 늦어도 25 년에 상승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뀔 어떤 큰 프레임으로는 상승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관점은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냐 안 빠지냐는 내려오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라고래가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손님이 계속 마이너스로 요때부터 지금 2주 동안 3주 가까이 돼가네 계속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고 장이 좀 어수선합니다. 어제 금리 인하 파월 하시 나오자마자 금리 인하한다고 대놓고 얘기해 가지고 급등을 좀 하면서 좀 시장을 좀 흔들고 있던데 그 소스로 인해서 비트코인 들어올린 것 같아요. 그전 파동들은 다 조정 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아직 변함은 없어요, 제 생각은. 근데 찐 상승할 때는 우리가 이쁘게 뭐 충격 파동 쫙 이쁘게 이렇게 안 가요. 뭐 뭔가 하다 막 가거든요. 이렇게 뭐 하다가 계속 저점을 계속 높여요, 저점을. 하다가 저점을 계속 높인다. 특징이 그랬죠. 저점을 높인다고. 지금 또 아직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요거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경계는 하긴 해야 된다. 어제 막 나스닥 흔들고 막 급락 꼬리 달고 막 내려올 때 여기를 깨면 한 번 더 조정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 깨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했는데 내려오는 게 세 가지 파동으로 내려왔었죠. 조정으로 내려왔었죠. 그래서 갑자기 결국은 받치고 들어 올렸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매매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다. 파월 아저씨 나오고 났는데 제가 매매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전에 제가 만약에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에 가장 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인데 여 전고점에서 좀 가져갈 수도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가져가고 난 뒤에 하락한다면 크게 빠질 거고 그러지 않다면 받치고 크게 올라갈 건데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앞에 파동들이 조정스럽게 마치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에 이 길이에 대한 분출 길이만큼 나오려면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한 번에 가긴 좀 빡셀 것 같다 솔직히. 그래서 64K, 65K 부근에서 1차적인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다 해서 저는 여기다 이 5개 오비트를 걸고 잤죠. 3.5비트가 걸려 가지고 이게 내려오고 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려오는 파동도 좀 조정스러워서 저는 이제 숏은 정리를 다시 좀 하고 롱으로 지금 스위칭을 롱을 좀 타는 상태인데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올라가 봤자 길이가 짧거든요. 계속 박스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큰 관점 박스가 달라진 건 없고 오늘 또 시장을 칠까 말까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올라갈 거라고 막 생각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할까? 아직 근거는 왜냐면 이게 충격 파동이 나오려면 항상 시장 파동이 5가지 해야 되는데 이건 3가지잖아요. 원투일 수도 있잖아요. 원투에 이렇게 볼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 솔직히. 쉽지 않은 거에 대해서 녹망해로 쉽지 않은 게 얻어 걸리는 걸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확률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야.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성을 보자는 거야. 그러려면 이게 충격 파동이 시작해야지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인데 이게 충격 파동 아직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조정 파동이잖아요. 올라가 봤자 ABC로 다시 한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락하는 게 이길 만큼 한 번 더 저점을 깨는 하락일지 큰 박스로 제가 생각했던 큰 박스로 움직일지는 아직 결정난 건 없죠. 저는 큰 박스로 움직이겠다고 벌써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큰 박스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저는 라이브를 맨날 하니까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올렸어야 될 차트를 못 올렸고 올렸어야 될 차트를 못 올렸기 때문에 야 이거 이 꼬라지 보니까 이게 못 올라가는 꼬라지 보니까 이제 옆으로 갈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현물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시라고 했던 게 박스행보의 끝은 결론적으로 트랩을 줬다가 결국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시즌이 아직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좀 더 박스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찐상승을 외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지나봐야 아는 거죠. 선택은 뭐 시청자들의 몫인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시작파동 충격파동이라는 거야. 충격파동이 아닌 걸 올라가는 거에 베팅할 경우가 승률이 높아요. 충격파동일 때 베팅할 때 승률이 높아요. 당연히 충격파동일 때 승률이 높고 조정파동일 때 승률이 낮잖아. 일단 우리는 무조건 승률이 높은 쪽에 베팅해야 돼요. 그게 매매 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천 번, 만 번 계속 너무 늘어날수록 승률이 높은 사람들은 계속 업스윙을 한다니까요. 시대가 업스윙을 하잖아요. 근데 확률에 베팅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기분 어떤 이런 뭐 이런 그런 쪽에만 무지성으로 베팅한 사람들은 운이 좋게 얻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청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다 청산 당해요. 여러분들도 조정을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거 안 쳤다 하더라도 올라간 게 뭔가 좀 조정스럽게 올라가니까 이때는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예를 들어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줄여서 일단 다음 뭐 바짝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 내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고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좀 더 홀딩하시든가 아니면 좀 나도 좀 뭔가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조금 분할로 좀 파시고 한 번 더 올라가면 또 분할로 좀 파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시 잡으면 되잖아. 선물하신 분은 그냥 개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시는 거고 선물한 사람들은 이렇게 큰 변동성이 큰 장에서 다 조정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세력들이 뭐 요즘 나스닥이 급등하고 나스닥이 급락하고 이거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빠질 때는 선물 시장에서 빠지고 현물 시장에서는 그대로 있고 선물 시장에서 빠지고 현물 시장 그대로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도 제가 여기서 선물 시장에서만 빠졌다. 이것도 빨래지르고 올라갈 것 같아 했던 게 얘들이 특징이 매수를 하면서 현물에 대한 매수세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에 어떤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흔들기를 해서 물량을 자꾸 가져가더라고요. 선물 시장에서 빠졌다가 올려버리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좀 뭔가 좀 찝찝합니다. 지금 우리 보라색 고래가 물량을 지금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조정 파동인데 올라가는 게 좀 짧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번 더 올라가면 숏을 칠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숏을 조금씩 사는데 계속 모아서 가지는 않을 거야. 모아서 가기에는 가격폭이 너무 커. 손주는 이게 6%가 아니라 손주는 더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 10만 불 나가야 되거든요. 손익비가 이게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갈 거라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반입절하고 가져가니까 괜찮은데 잘해봤자 다시 또 올라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물려도 롱이 물려라 제가 여기서 계속 물려도 롱이 물려야 됩니다 했던 게 조정 파동이 나온 상황에서는 이거 넘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려도 내려봐도 올라갈 거니까 롱이 물려야 되는데 여기는 물려도 지금 롱이 물릴 자리가 아니에요 현재는 롱도 못 치고 숏을 쳐야 되니까 손익비가 안 맞고 해서 모으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 저는 보고 내려가는 거 보고 오른숏 위주로 쳐서 손절 짧게 잡으면서 대응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게 세 가지 파동이면 옆으로 가든가 이길 말고 빠져야 되는 건데 이길 말고 빠지려고 그러면 여기가 충격 파동이어야 돼요. 그죠? 충격 파동이면 오른숏을 좀 세게 때릴 거예요. 최소한 세 번째 파동 공동 숏 먹고 운이 좋으면 이길 만큼 빠질 수 있는 어떤 게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숏을 치되 충격 파동이 떨어지면 비중을 더 넣고 여기서는 많이 넣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세 가지 좀 내려오면 한 번 더 살 생각이에요. 한 번 더 받치고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서 길게 빠질 수 있나? 그건 조금 쉽지 않아 보여가지고 이게 뭔가 조정스럽게 좀 내려가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 됐든 하여튼 큰 프레임으로는 생각했던 대로 그냥 조정으로 가고 있다. 조정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난데 조정이 갔으면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할 것 같다. 이건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여기 이만큼 빠질 수 있다는 거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요거 이게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와 이 길게 빠질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이게 조정 파동이니까 이거 안 깰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충분히 깰 수 있다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죠 지금. 충분히 깰 수 있다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좋은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여기서 무조건 난 여기서 엄청나게 세게 때려버리니까 올라갈 거라 이렇게만 너무 무지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항상 시드를 남겨 100% 시드 운영하지 마시고 50 이렇게 하면 물려도 내려오면 더 사면 충분히 탈출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럼 손해를 안 봐요 일단. 손해 안 보는 매매 쪽으로 가셔야 돼. 이득을 크게 못 볼 수는 있지만 손해를 안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단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 1차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이고 그리고 세 가지 파동이 조금 현재 짧은 상황이니까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 파동 자체가 좀 속파동이 좀 안 좋아서 여기에서 끝나든 많이 가봤자 이런 데서는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숏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반대로 롱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이런데
그다음에 한 번 더 내려서 이런 데서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숏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다시 롱을 조금 타고 있는 중이고 올라오면 다시 숏을 타겠다. 단타는 그렇게 생각 중이고 큰 프레임으로는 저는 아직도 현물을 안 하다 보니까 큰 프레임으로는 아직 현물할 생각이고 비트코인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런 데까지 잘 주면 또 한 번 더 비트코인을 좀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좀 펌핑을 좀 했지만 비트가 도미를 다 가져가면서 도미가 57.2%예요. 그 비트가 도미를 다 가져가면서 알트코인은 생각보다 반등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사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은 조금 참으시고 사더라도 메이저 코인 위주로 사시고 요거 한 번 더 빠지셨다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시고 어떻게 됐든 빠져도 올라갈 거예요. 올 겨울에 올라갈 거냐, 내년 봄이나 내년 초에 올라갈 거냐, 또는 이게 더 큰 박스로 움직여진다면 내년 말에 올라갈 거냐. 내년까지 안 갈 것 같죠, 진짜. 이게 충분히 흔든다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내년 가을에 갈 거냐, 25년 안에 25년 초에 갈 거냐, 말에 갈 거냐, 빠르면 올 대선 전에 10월쯤에 뭐 빠지는 척하다가 계속 받치면서 올라가 버릴 거냐,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언제 올라갈 거냐의 차이인 거니까 현물하신 분들 손절하지 마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손절하시면 안 돼요. 손절하지 마시고 버티시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절 짧게 잘 가져가시면서 가격폭이 크니까 짧게 가져가면서 모으더라도 웬만하면 롱을 모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거 생각하셔서 오름숏이나 내림롱 위주로 매매하시고 또는 조정이나 충격이 나왔을 때 좀 모으시는 걸로 좀 하세요.